자, 그러면 앞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툴패스가 생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생성된 것을 조금 확대해서 자, 여기 색상의 종류를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블록은 좀 숨겨 놓겠습니다. 자, 먼저 컬러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게 빨간색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여기 빨간색은 C00에서 급속 위치 결정 에서 급속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빨간색이에요. 자, 그러면 가공을 끝내고서 위로 빠져나올 때 빨간색으로 움직이네요. 빠질 때. 자, 그리고 다음 컬러는 여기 보면 하늘색이 있어요. 이쪽에 하늘색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 있는 하늘색은 에서 플랜지 피드가 돼요. 에서 플런지 피드입니다. 요게 C01로 Z축으로 내려갈 때 조립하는 피드예요. 그러면 제가 플랜지 피드를 얼마로 줬냐면요. 600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F600 단위는 mili per min. 그래서 1분에 600ml 이송으로 절삭을 하면서 Z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하늘색이 요겁니다. C01로 Z축으로 내려갈 때 F600이에요. 그래서 플랜지 피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보니까 여기에 초록색이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 초록색이 또 쭉 있습니다. 초록색은 여기 있는 절삭 피드예요. 그래서 절삭 피드입니다. 플랜지는 G01로 Z축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절삭 피드는 XY로 해서 G01로 해서 XY 방향으로 이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삭 피드입니다. 지금 저는 해서 1분에 2000ml 이송하는 속도로 절삭을 하게끔 했어요. 절삭 피드. 그래서 플랜지는 G01로 Z축 아래쪽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G01로 XY로 절삭 이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진한 보라색이 있어요. 마젠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진한 보라색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여기 있는 스킨피드예요. 그래서 얘가 쭉 내려왔을 때 스킨피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피드에서 8000 줬어요. G01로 해서 8000이면 일반으로 뭐 현대 위아 기계다, 두산 기계다, 화창 기계다 하면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머신링 센터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G00이 얼마냐면요. 피드가 만이에요. 피드 만입니다. G00이. 그러면 만에 가깝게끔 빠르게 이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 피드 또는 8000, 9000, 만 이렇게 써도 돼요. 만 써도 돼요. 그러면 얘가 뭐요? 점프할 때 G00으로 점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G01로 빠르게 이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8000 줬어요. 8000. 그래서 G00 속도에 가깝게끔 줬습니다. 이게 그래서 스킨 피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툴패스 색상별로 일단은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을 볼게요. 창은 이따가 조건을 수정해야 되니까 잠깐 창을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자, 그러면 공구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보면 여기 있는 툴바가 있는데요. 이게 시뮬레이션 툴바예요. 자, 이쪽에 있는 부분 시뮬레이션 툴바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툴패스를 선택해서 아까 만드는 항삭 툴패스를 선택을 하고, 시뮬레이션 동작 움직이는 속도 조절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빠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느려져요. 한 가운데로 놔두고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동작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절삭을 하고, 진행은 앞에서 뒤에서부터 진행을 하네요. 자, 빠르게 동작을 했는데 일시 정지하고요. 조금 더 속도를 천천히 볼게요. 왼쪽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플레이.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절삭하고 진행은 앞에서부터 뒤쪽 방향. 이렇게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자, 툴패스 움직이는 부분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툴패스 절삭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툴바. 얘를 일시 정지하고요. 처음으로 이동을 해 놓을게요. 처음으로 스타트 포인트로 이동을 시켜 놓고, 요것만 봤을 때는 깎이는 형상은 볼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시뮬레이션 툴바랑, 그 다음에 요게 보면 뷰 및 모의 가공 툴바랑 같이, 자, 여기 있는 뷰 및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종류는 여기서 타입은 사용자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 이미지니까 이걸 사용할 일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이나믹 이미지에서부터 여기 보면 무지개 쉐이딩까지 레인보우.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서 컷 디렉션. 그래서 절삭 방향 이미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인 쉐이드 이미지도 있고요. 플레인 쉐이드 이미지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로 무지개 쉐이딩, 항삭 가공할 때 모양과 색상 다르게, 그 다음에 정삭할 때 색상 다르게 하게끔 요거를 저는 많이 쓰는데, 다른 것도 한 번씩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툴패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얘가 움직이면서 이미지가 깎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 툴바랑 모의 가공 툴바랑 같이 활용해서, 자, 지금은 영역 가공을 하는 거예요. 형상이 안 나타내니까. 절삭 방향은 라스터 가공에서 평행하게 툴패스, 각도는 0도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형상 부분이 나오니까 이쪽에 안에를 가공을 해요. 진입 동작은 따로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공을 하고요. 자, 영역 가공만 하고 프로파일 가공은 제가 옵션을 안 함으로 돼서 체크를 해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속도 빠르게 오른쪽으로 쭉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툴패스 모의 가공이 끝났고요. 자, 공굴은 플랫 엔드 밀이고요. 얘가 동그랗습니다. 단면을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철삭 방향이 지금은 어디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철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 부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 보면 가공 간격, 공구 직경이 70%, 7mm 기준으로 해서 이쪽 안쪽으로 여기 있는 원호 형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철삭 방향 쪽에만 생성이고요. 반대편은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 가공을 안 함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참고로 요게는 이 형상에 있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돼 있었는데 요게 있는데 왜 요게는 조금 깎이다가 요게는 깎이다 말았어요. 얘가 그냥 직선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화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라운드져 있어요. 바깥쪽으로 라운드져 있고 앞쪽도 라운드져 있고 뒤쪽으로 라운드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직선이었으면 여기 직선이었으면 이거 다 깎이는데 라운드 주다 보니까 가공 간격이 요거 사이, 여기에 깎인 영역은 7mm가 나오는데 여기는 7mm가 안 나오니까 중간에 이렇게 미절삭이 생겨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형상이 나고요.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형상 주변으로 한 바퀴 쭉 돌면서 다듬어줘요. 그러면 이런 거 해결이 되고요. 이렇게 산처럼 돼 있는, 톱니처럼 돼 있는 이 부분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영역 가공하고 나서 디폴트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 또 프로파일 영역 가공을 한 다음에 평행 가공한 다음에 외곽 또는 프로파일 가공하면서 다듬어줘요.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 가공은 1차 영역 끝나고 나서 형상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요건 항상 조건은 닿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툴패스를 다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상단에 보면 아이콘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가 왼쪽이 리사이클 버튼이에요. 기존에 있는 조건 값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리사이클 버튼이고요. 오른쪽 버튼이 요거 아이콘이 뭐냐면 클론 복제예요. 황삭하고 나서 황장삭을 하겠다. 그러면 요걸 복사해서 조건 값을 바꿔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툴패스 스테이지에서 황장삭 가공을 선택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프로파일을 추가를 할게요. 없음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리사이클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황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세부 라스트 가공에 프로파일을 없음으로 했는데요. 디폴트로 마지막에 해볼게요. 1차 깊이에서 형상 나왔을 때 영역 가공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형상 주변에 도는 프로파일 가공을 하겠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계산 확인을 하겠습니다. 툴패스가 만들어졌고요. 자, 뷰밀은 닫겠습니다. 나가고요. 자, 그리고 다시 계산이 됐고요. 황삭을 선택한 다음에 뷰밀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절삭 방향, 컷 디렉션 방향, 쉐이드 이미지 해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방향이 수평 방향이니까 이렇게 노란색하고 마젠타 색상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져요. 자, 영역 끝내고 나서 형상 주바퀴 한 바퀴 돌아요. 이 형상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줄이고 일시정지한 다음에 속도 줄이고 플레이. 영역을 끝내놓고 형상 주변을 한 바퀴 쭉 돌죠. 이게 프로파일이에요. 형상 주변을 도는 게 프로파일 가공.
그래서 영역 가공을 다 끝내놓고 형상 주변 도는 이 프로파일을 마지막에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외곽 돌면서 이게 남아있는 거 걷어내줘요. 자, 그 다음에 일시 정지하고요. 뷰밀은 나가고. 자,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마지막에 아니고 처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리사이클 버튼 누른 다음에 자, 프로파일 가공 순서를 처음에 놔두고 그 다음에 다시 계산.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황삭 툴 패스를 지정해 놓고요. 모의 가공을 선택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다른 거 샤이니 쉐이드 이미지로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형상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영역 가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 형상이 나와요. 자, 그럴 때 여기서 형상 주변을 돌고 그 다음에 이거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자, 일시 정지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형상 주변에 요거 도는 게 있어요. 요걸 먼저 돌고 그리고 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영역으로 걷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형상 주변에 도는 게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리드 인아웃을 아직 설정을 안 했는데요. 참고로 이걸 시작할 때 처음 스타트는 가공 안 돼 있는 스타트는 무조건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찍고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부하가 걸리니까 이럴 때는 진입은 어떻게 하냐면 수직원으로 내려가게끔 그냥 수직하게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원으로 탄젠트하게 접근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수직원으로. 지금 프로파일을 처음에 해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플레이 버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역 가공 다 끝내놓고요. 속도 줄이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형상에 찍고 내려가서 외곽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래서 속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플레이. 그리고 다음 여기서 쿡 찍고 그 다음에 외곽 돌죠. 이게 프로파일 처음으로 해놔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역 가공하는 거예요. 평행하게. 쭉. 그 다음에 형상 주변에 돌고 프로파일 가공하고 그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주의할 점은 진입 방법에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디폴트는 리드인을 해서 탄젠트하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일시 정지하고 모의 가공 나가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요. 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동으로. 처음은 지금처럼 프로파일 형상 주변을 돌고 영역 가공하는 거고, 마지막은 영역 가공을 다 한 다음에 형상 외곽 도는 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자동은 뭐냐? 자동은 뭐냐면요. 영역 가공을 하고 형상을 만나면 중간에 프로파일 돌고 나머지 영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툴패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황삭 툴패스를 지정을 하고 모의 가공을 전구 모형을 킨 다음에 자, 이번에는 다른 거 플레인 쉐이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형상이 없으니까 일단은 영역 가공 라스트니까 평행하게 수평 방향으로 툴패스 만들어져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가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중간에 프로파일 생겨요. 쭉 돌고 프로파일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해요. 이게 자동이에요. 속도 줄이겠습니다. 영역 가공을 한 다음에 쭉 가다가 형상을 만나죠. 그래서 프로파일 돌고 형상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툴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에 외곽 또는 프로파일이 생겨요. 그리고 프로파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영역. 이게 자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영역 가공한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파일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처음 하면 무조건 찍고 내려가니까 진입은 수직원으로 무조건 써야 돼요. 요거는 이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니까 그냥 바깥에서 지공일로 가서 옆에서 바로 직선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또 리드인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 소재 영역 바깥에서부터 들어가요. 제가 일시정지했습니다. 화면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면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얘가 또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 다이나믹 이미지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이 툴패스가 진입이 바깥에서부터 자동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면 확장해요. 그럼 여기는 찍고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수직원으로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바깥에서부터 내려와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접근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픽 이미지가 플레인 이미지는 좀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바꿔볼게요. 근데 요거에 화면을 놓은 상태에서 다시 바꾸면 이게 원래대로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플레이. 그래서 바깥에서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디폴트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처음 작업할 때는 프로파일은 무조건 수직 언어를 진입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설명을 할 거냐면 중간에서 요거 원형 홀 포켓이 있어요. 요게도 포켓 형상이고요. 요게도 포켓 형상인데 그래서 포켓 형상입니다. 포켓 형상 순서는 어디에서 하냐? 자, 먼저 리사이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 죄송해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가공 각도. 지금 0도인데요. 대각선 방향으로 절삭되게끔 가공 각도를 45도 주고 수직 절삭도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공 각도를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45도로 누르고 그 다음에 계산기 버튼 누르고 툴패서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무지개 쉐이딩으로 할게요. 무지개 쉐이딩으로 해서 아이고 제가 휠러 여기 화면이 움직여졌네요. 비밀 나가고 컨트롤 3번 입체로 해놓은 상태에서 비밀 무지개 쉐이딩 플레이 버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가공 각도를 45도로 했어요.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절삭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절삭이 이루어지고 0도는 수평 방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시 정지하고요. 비밀 나가겠습니다.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자, 이번에는 가공 각도를 90도로 할게요. 세로 방향으로 절삭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툴패스 계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 가공과 시뮬레이션 체크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 이번엔 수직 방향으로 절삭이 이루어져요. 일시정지, 비밀 나가겠습니다. 수평,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자, 가공 각도는 0도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서 보면, 자, 황삭의 라스터 가공 아래쪽에 보면 절삭 제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직벽 가공, 안전영역 제거, 평면 가공 있습니다. 평면 가공에서는 이거 좀 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평면 가공에 보면 그래서 평면 가공에 디폴트로 영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프할 수도 있고요. 디폴트 영역이고 그 다음에 레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현재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툴패스가 자동으로 이 소재 바깥에서부터 접근해 오는데 그게 디폴트 값에 보면 평면 밖에서 공구가 진입할 수 있게끔 허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입 허용 거리는 그래서 공구 지름에 대해서 0.05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형상이 보스 형상인데요. 보스 형상인데 요거 홀은 포켓 형상이라 보면 돼요. 요것도 포켓이고 요것도 포켓이고 요게도 홀이 포켓이에요. 근데 요게 버튼 있는 이 포켓의 깊이가 깊습니다. 요게랑 요게는 깊이가 좀 깊지가 않아요. 위치도 좀 높이도 다르고요. 마침 요 두 개는 요쪽에는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 영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먼저 디폴트. 그래서 포켓 형상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스 형상 중에서 여기 포켓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옆에도 포켓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툴패스를 작업을 하다가 평행하게 툴패스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 형상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형상을 만나면 여기 포켓 가공을 다 해요. 그리고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또 포켓 가공으로 아래로 쭉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영역을 가공하는 거요. 자, 그러면 요게 1차 포켓 다 끝내고 2차 포켓 하는지를 특히 이제 요게 기준으로 해서 유심히 잘 볼게요. 자, 디폴트가 돼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쉐이딩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쭉 형상이 잠시만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대감기 처음으로 이동. 그리고 속도는 조금 줄여서 플레이 버튼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영역주 가공을 하다가 처음에는 전체 영역을 가공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형상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영역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면 어떤 게요?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상, 1차 영역을 하면서 첫 번째 형상에서 보면 요게 홀 포켓을 다 가공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영역을 가공하는 거예요. 다시 대감기. 속도를 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대감기가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처음으로 대감기 하고 다시 플레이. 조금 속도가 너무 느리나요? 조금 오른쪽으로 갈게요. 쭉 가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영역이 나올 겁니다. 일시정지 해놓고 속도를 줄여놓고 플레이 볼게요. 자, 원형 포켓 깊이 가공하고요. 다음으로 영역 가서 원형 포켓 깊이 가공하고요. 요게가 첫 번째 포켓 형상을 영역을 먼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깥의 영역을 하면서 프로파일 작업하고 나머지 영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일시 정지를 하고 대감기를 한 다음에 벽면 가공에서 영역에서 레벨로 바꾸겠습니다. 레벨이라는 것은 Z 높이를 말해요. 자, 그리고 계산을 누르고 그 다음에 앞부분 그것만 보면 돼요. 앞부분 보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황색 선택을 하고 플레이. 자, 쭉 작업을 하고 이건 형상이 없으니까 제일 첫 번째 영역. 그 다음부터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형상이 나오는 부분을 볼게요. 자, 요게는 아까는 영역 기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잘 보세요. 요거 끝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홀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홀 작업을 쭉 하고 여기 이제 홀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개수가 좀 넓어졌는데요. 약간의 이거 위치 높이가 좀 차이는 있기는 하는데 여기도 레벨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각각 다 작업 끝내놓고 넘어가네요. 여기서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자, 같은 높이에서 여기 이제 홀 찾아주고, 지금 레벨이랑 영역 차이는 거진 없는데요. 개수만 조금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는. 아이고야, 창을 닫아버렸네. 오른쪽에 설정에 가서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 평면 가공해서 여기 레벨 부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개수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영역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 홀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시뮬레이션 앞부분을 다시 볼게요. 가공 각도는 다시 0도로 바꿔 놓은 상태고, 레벨이라는 것은 깊이 기준인데 그 깊이를 약간의 차이 나는 그 깊이를 하나로 이렇게 좀 묶어서 조금 홀의 개수가 포켓 홀의 개수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영역 기준에서 앞에 여기 있는 게 같은 높이 위치에 있는 그 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개만 영역으로 했을 땐 4개만 여기서 같은 영역에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영역.
그런데 다시 요거를 세워서 지금 4개였습니다.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 자 레벨로 바꿔놓고 특정한 높이에서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 부분이 제가 이따 요거 한 다음에 모델링 좀 나오게끔 할게요. 요건 쉐이딩 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게 높이가 이렇게 라운드지면서 여기가 낮아져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낮아지는데 아까는 이 방향에 거진 비슷한 높이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영역이 조금 높이가 낮아지는데 요번에는 레벨 기준으로 하니까 특정한 요 높이하고 요 높이 차이가 작았을 때는 요 부분이 좀 많이 작업이 되네요.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시뮬레이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초록색이 눈에 잘 띄겠습니다. 세우고 다시 플레이하면 다음부터 이쪽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높이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두 개가 더 추가됐죠. 요게 높이 단차는 좀 생기는데 그 높이 값이 높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에서 레벨 높이 안에 들어온다고 봐서 여기는 추가로 더 그래서 포켓을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시 정지를 했어요. 리사이클 버튼에서 평면 영역 가공 옆이를 결정하는데 높이 기준으로 할 거냐 영역 기준으로 할 거냐 조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서는 어쨌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그래서 순서는 우선순위예요. 포켓 형상을 먼저 가공을 하겠다. 자, 지금 순서가 있어요. 포켓을 먼저 가공하겠다. 마침 디폴트가 이제 포켓 형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형상이 이렇게 생겨있는 형상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라스터 가공은 항상 진행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요. 바깥으로 들어오다가 그럼 바깥의 영역에 당연히 얘가 먼저 작업을 해요. 자,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만큼이 깎였다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부분이 제가 이걸 치울게요. 살짝 위로 그렸는데 이 부분이 치워주고 이게 이제 가공이 돼서 지금은 높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라인하고 딱 맞춰졌다고 가정할게요. 선 있고 위에 1차로 깎이면서 요 높이가 요게 세 개 높이가 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 동의를 하는데 요게 높이, 요게 높이, 요게 높이, 이쪽 높이가 네 군데 영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깊이 내려서 요게 이렇게 깊이 해서 두 번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어디부터 먼저 하냐? 요게 작업을 할 때 형상이 순서는 포켓을 우선으로 먼저 가공하라. 포켓 우선이라고 돼 있어. 포켓을 먼저 가공하라. 그러면 두 번째 여기 깎일 때 이거는 바깥쪽 영역이고 포켓 영역이 여기에요. A도 포켓 영역이고 그 다음에 B도 포켓 영역이에요. 그러면 A, B 포켓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의 영역을 가공하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위에 걷어내고 형상 나중에서 버튼 있는 홀 있죠. 그 홀을 그래서 포켓 형상으로 봐요. 그래서 그 홀을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영역 프로파일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순서를 얘를 뭐로 바꾸냐면요. 레벨로 바꿀 거예요. 포켓 우선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이쪽에서 출발한다면 레벨이니까 높이에요. 얘 A 소문자로 할게요. A 여기서 B, C 이쪽 영역은 여기 뒤에 이렇게 쭉 들어서 하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A입니다. 바깥에 위에서 보면 하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깊이 내려가야 되겠죠. 다음 깊이도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A1, B1, 뭐 C1, 여기도 당연히 A1 이렇게 해서 그래서 레벨이라는 것은 깊이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정렬의 순서입니다. 순서에서 포켓을 먼저 하라고 돼 있는데 이번엔 레벨, 깊이 기준으로 바꿔봅시다. 자, 깊이 기준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나서 컨트롤 3번 여기로 좀 확대해 놓겠습니다. 자, 1차 형상 나오기 전에는 일단 한번 지나가고 시뮬레이션 놔두고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한 다음에 위에 1차 다 끝나는 시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한 다음에 속도를 줄이고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깊이 내려갈 때부터 볼게요. 플레이. 이거 끝내고 자, 두 번째 깊이에서 먼저 바깥쪽 영역을 쭉 가공을 해요. 그리고 프로파일 만나고 그래서 바깥쪽 영역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바깥쪽 영역을 아까 A라고 했던 부분을 여기를 다 끝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켓 형상을 보세요. 요 끝내고 나서 포켓을 한 번에 다 가공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요게 또 만약에 자, 우리가 깊이가 얼마 줬던가요? 5mm 줬던가요? 가공 간격 얼마 줬죠?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2분의 1D 했나요? 그러면 깊이 5mm예요. 자, 이거 홀을 5mm 가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홀 다 가공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는 영역 기준이라니까 포켓 기준으로 해서 홀 깊이 가공 다 끝내고 다음 홀 깊이 가공 다 끝내고 다음 홀 깊이 가공 다 끝냈는데 지금 얘는 레벨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mm 내려가면 얘도 5mm 내려가고 얘도 5mm 깎고 얘도 5mm 깎고 얘도 5mm 깎는 거예요. 영역에 또 10mm 내려가면 여기도 다시 5mm 더 내려가서 10mm 내려가고 10mm 내려가고 10mm 내려가고 10mm 내려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정한 깊이 기준으로서 내려가는 게 레벨이에요. 레벨 지금 그래서 이 깊이 홀을 한 번에 다 깎지 않습니다.
자, 이 깊이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홀더 더 깊이 더 추가로 더 내려갈 거고요. 영역 끝내놓고 홀더 한 번 다 뚫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홀 추가 깊이 또 내려가고 작업을 할 거. 다 끝냈나? 그래서 이렇게 레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옵션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디냐면 여기 바깥에는 프로파일을 가운데로 하니까 진입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수직하게 내려와서 들어와서 옆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도 자동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원형 포켓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깥에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요. 그냥 플랫 엔드밀 여기서 701로 찍고 내려가서 요거 반시계 방향 돌고 찍고 내려가서 반시계 방향 돌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자, 순서는 이거 바꿀게요. 순서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 레벨 기준으로 그 다음에 레벨의 정렬에도 이게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 놔두고 다시 포켓 기준으로 바꿔놓고 자, 이제 문제는 여기는 701로 찍고 내려가요. 바깥의 영역은 상관없어요. 플랜지로 하도 되는데 근데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수직원으로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요게 진입은 리더 링크 들어가서 리더 인이 진입이에요. 좁은 공간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요. 램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램프 진입하듯 여기서 공간이 좁아서 그냥 툴패스 한 번만 생기면 다 가공이 돼요. 자, 여기 사이 공간의 영역이 얼마큼 되는지 볼게요. 자, 요게 포켓이 직경이 14파이고요. 엔더밀 공구는 직경이 에서 10파이예요. 4mm 여유 중에서 요게 4mm 중에서 반경치 사이는 여기는 여유가 2mm 밖에 없어요. 가운데서 내려온다면 공간이 좁습니다. 이론적으로 중심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2mm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뭐 어디서 작업을 하기에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진입 방법에 이 형상을 찍고 내려가는 거였고요. 툴패스 자체가 형상이 외곽을 이렇게 도는 방법이 원형으로 툴패스가 만들어져요. 근데 램프를 하는데 그냥 바로 찍고 내려가지 않고요. 부하가 쿡 찍고 내려가는 게 부하가 걸려서 램프 옵션에 보면 툴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진입을 할 거예요. 툴패스가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진입 방법이 나선형 원형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 툴패스가 삼각형이다 하면 얘가 삼각형이다 하면 얘가 Z축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램프예요. 툴패스가 사각형 모양이다 하면 얘가 사각형 모양으로 Z축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툴패스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얘가 포켓 형상이 넓을 때는 선의 지그재그 형태로 램프 형태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서 헬리컬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툴패스 기준 툴패스가 얘가 원형으로 만드니까 원형으로 형태로 Z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원형의 Z축으로 나선형으로 내려갈 때 지그각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얘를 원형에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스프링 모양처럼 이렇게 그렸는데요. 얘를 탑에서 보면 그냥 원이에요. 탑, 상단에서 봤을 때. 근데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최대 지그각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평선을 그으면 이쪽이 지그각도, 아래쪽이 제그각도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그가 10도면 아래도 제그도 10도예요. 근데 요 각도는, 여기의 각도는 5도 정도를 쓰겠습니다. 10도 써도 상관없는데 5도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램프 높이. 램프 높이라는 것은 뭐냐면, 툴패스가 시작되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소재 상단이 0이고요, 가공 깊이가 5mm씩 내려간다 할게요. 그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그래서 절임량이 5mm입니다. 엔드밀리. 기본값은 플랜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툴패스가 이렇게 수직하게 찍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찍고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원형으로 나선형으로 원으로 돌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땐 지그재그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원으로 돌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원으로 돌면서 지그재그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램프 높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앞에서 작업하는 여기서 요 상단에서부터 요 상단에서부터 얼마큼 높은 데서부터 램프가 시작되냐. 얘가 지그재그 형태로 위에서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지그재그고 입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시작되는 이 높이는 이게 램프 높이에요. 너무 높여서 시작할 필요 없어요. 얼마 정도? 0.5에서 작게는 0.5에서 크게는 1mm 정도면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고정까지는 G01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mm 높은 데서부터 얘가 나선형 원으로 Z를 해서 툴패스가 원형이니까 나선형 원형으로 Z축으로 내려가면서 진입한 다음에 그리고 외곽 형상을 쭉 도는 거예요. 자, 여기는 1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계산. 진입만 설정을 할 거예요. 특히 이 구간 때문에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계산. 그럼 요게 부분을 좀 이렇게 볼게요. 여기 플랜지 하늘색이 하늘색. 이거 뭐요? 나선형을 원으로 그면서 내려요. 좁은 공간이어서 툴패스 원이니까 원으로 형태로 돌면서 내려가면서 접근해요. 이렇게 하면서 진입을 할게요. 그래서 부하는 이렇게 경로는 좀 길어져요. G01로 찍고 내려가는 것보다 경로가 길어져요. 수지는 그냥 찍고 내려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강을 기준으로 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걸 써줘야 돼요. 이걸 꼭 써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은 우리는 아세탈 재료를 사용을 한다 했기 때문에 G01로 찍고 내려가도 되고 또는 만약에 이 램프 각도를 지금 어떻게 해요? 강을 기준으로 해서 부하가 걸리니까 이렇게 도는 게 각도가 작아서 여러 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각도는 10도 이상으로 키워도 상관없어요. 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폴터를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서 강 기준으로 봄넣으면 돼요. 강 재료는 이게 진입이에요. 이건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모의 가공. 비밀, 아이고, 잠깐만요. 정면에서 받아볼게요. 컨트롤 2번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밀 실행한 다음에 빠르게, 제일 빠르게 해서 플레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가공 간격, 요게 폭입니다. 요거. 절삭폭, 가공 간격은, 이게 공구 직경의 70% 7mm 줬고요. 절삭 깊이는 공구 직경의 2분의 1D 했어요. 그러면 5mm 줬어요. 그러면 요 형상이 기본적인 게 이제 형상에서 가공 여유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라운드가 쳐 있는데 이렇게 라운드가 쳐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쳐 있는데 가공 여유는 이 형상에서부터 0.2 이렇게 옵셋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공 간격에 의해서 절삭폭과 절삭 깊이에 의해서 미절삭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영역 대략 이렇게 이쪽 계단점에서 미절삭 영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이 깊이 기준으로 여기서 5mm 그리고 넓은 폭.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 0.2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미절삭이 깊이 기준으로 해서 5mm 에서 이상 발생이 돼요. 그냥 5mm라고 볼게요. 가공용이 포함해서 5mm 이상 발생이 됩니다. 아마 가공 깊이만큼 5mm 추가 깊이가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정삭을 할 수가 있냐? 바로 정삭하기에는 전체적으로 0.2가 고르게 남아있으면 바로 정삭을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살이 많이 남아있어요. 공구도 평행등을 쓰다 보니까 계단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파워밀에서는 요 부분을 미절삭 이 영역을 스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해서 한 번 더 걷어내 줄 거예요. 중삭 개념으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작업을 해 줄 겁니다. 요 부분을 걷어주는 게 황장삭이에요. 그래서 황장삭입니다. 비밀 나갈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말고요. 컨트롤 3번.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스톡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지금 현재는 작업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공 요기가 전체 고르게 0.2가 남아있으면 바로 정삭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공구 절삭 폭과 절삭 깊이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에 미절삭, 계단지면서 미절삭 형상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런 것을 좀 걷어내기 위한 해서 황장삭 플러스 중삭 겸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툴패스에서 황색 툴패스 앞에 전구 모양을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회색으로 바뀌어지면 툴패스를 숨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걸 복사를 할 거예요. 참고로 자, 툴패스 스테이지에 가서 황장색을 클릭을 해도 돼요. 저번 시간엔 이 황장색을 클릭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 황색 툴패스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리사이클 버튼 눌러주세요. 요걸 누르면 툴패스가 복제가 돼요. 아, 죄송해요. 여기 왼쪽이 리사이클이고요. 오른쪽 클론 복제 아이콘 눌러주세요. 클론. 여기 클론 복제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리사이클은 요거죠. 수정하는 거고, 클론을 눌렀어요. 그러면 복제가 되는데, 자동으로 여기 보면 툴패스 하나, 아래 하나 만들어졌어요. 지금 요거요. 언더바 1. 황삭한 다음에, 그래서 재황삭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체이라고 붙여줄게요. 재황삭 또는 중삭. 여기다가 가공 여유를 얘를 안 건들면 그래서 황장삭이 되고요. 여기다가 가공 여유를 더 작게 만들면 황장삭 하면서 중삭까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중삭 개념으로 한다고 했어요. 황장삭의 중삭. 황장삭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레스터 가공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걸 체크해야지만 황장삭이 되는 거고요. 요걸 체크 안 하면 황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터 가공을 체크하고요. 자, 가공 여유는 0.1로 하면서 황장삭 하면서 중삭까지 포함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공구는 볼 앤드 밀을 사용해서 조금 형상의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라운드져 있는 형상에 가깝게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는 계단져 있는 형상이 많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 형상에 가깝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공구는 볼 앤드 밀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공구 만들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안 했는데 여기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에 있는 황장삭 조건 설정 창에서도 공구가 있어요.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번에는 요게 황장삭 가공 조건 설정 창 안에서 공구를 만드는 방법을 해볼게요. 공구는 8파이 볼 앤드 밀을 써볼게요. 그래서 황삭은 10파이 평 앤드 밀 썼는데 볼은 8을 사용을 해볼게요. 8파이 볼.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카탈로그 실행한 다음에 쭉 스크롤 내려서 볼 앤드 밀. 아이고, 버벅이네. 플랫 위에 볼이 있었죠. 위로 눈 많이 올렸나 보다. 엔더빈에 나왔네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볼 앤드 밀. 자, 볼 앤드 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볼 앤드 밀. 자, 제가 8파이 볼 앤드 밀 쓴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8파이는 직경, 날경은 8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 4R, R이도 있죠, 4R, 8파이. 샹크도 8파이입니다. 스트레이트 엔드 밀이고요. 그리고 날장은, 여기 소문자 L은 날장이에요. 날장이 그래서 14mm. 그리고 L은 대문자 L은 전장이에요. 100mm. 자, 요거를 만들어서 가공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 아이콘에서 여기 삼각형을 클릭을 하고 공구에서 위에서 두 번째 볼공구 생성을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지름에다가 8, 날 길이 14mm, 공구 번호는 두 번째니까 2번으로 하고요. 날수는 두 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름은 볼 앤드 밀. 그래서 PEM. 다시 다이아메터 지름은 8. 자, 8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상클은 여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에는. 상클은 어디에서 만드냐면요. 여기 있는 편집 아이콘 눌러주시면 돼요. 자, 편집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볼로즈 툴이라고 되어 있고요. 볼로즈드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설정값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샹크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료 부분. 타기 버튼 눌러서 해서 지름 8 되어 있어요. 길이는 전장이 100mm였어요. 100. 날장 14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샹크 길이가 됩니다. 86. 자, 두 번째 홀더도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홀더 클릭하고 그냥 번호는 앞에서 홀더 1이었으니까 이번에는 2라고 이름을 줘볼게요. 이것도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지름은 에서 25파이 25파이 그리고 길이는 제가 그냥 편의상 80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가공 최적 길이가 있어요. 참고로 이것도 앞에도 그래서 향상 엔드밀처럼 똑같이 모델 형상 높이가 약 40이니까 그래서 요게 높이는 요게 홀더랑 이 홀더랑 형상이랑 충돌이 발생이 안 되려면 여기 형상보다는 여기 높이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공 최적 길이도 마찬가지로 모델 상단 높이 40에다가 더하기 여유 5에서 10. 이번에는 5로 줄게요. 그러면 최소 가공 최적 길이는 45. 그러면 안쪽에서 물리면 이쪽에 안쪽에 있는 부분은 55mm.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림착 형태로 대충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버튼 눌러서 요번에는 하단 지름에 50. 그 다음에 높이는 뭐 제가 임의대로 한다 하겠어요. 한 30. 그 다음에 하단 지름은 그래서 30하고 잠깐 요거 더하기를 안 했네요. 일단은 50에 50 해놓고요. 50에 50에 30 해놓고 일단 추가 하나 더 누르고 그리고 하단 지름에 30 할게요. 상단도 30으로 가겠습니다. 길이는 일단은 편의상 50으로 해놓을게요. 그냥 요거는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고요. 그냥 임의대로 그래서 설림척 부분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닫기. 자, 그러면 공구를 이렇게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공정 안에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볼공구. 자, 그리고 나서 황장삭을 선택을 하고요. 자, 황장삭에서 조건 설정 값을 조금 바꾸는데요. 일단은 툴패서 스타일을 라스트가 아닌 요거는 해서 모델 옵셋으로 갈게요.
요걸 형상 기준으로 해서 옵셋 방법으로 툴패스로 가겠습니다. 모양은 툴패스. 이따가 모의 가공을 해보면 왜 저렇게 했는지는 위에서 봤을 때 아까 정면 부분만 봤는데 가공 1차 항사 끝나고 나서 요 형상을 나타내는 부분 계단이 그 계단 형상부터 가공을 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고 이따 모의 가공해서 볼게요. 공차는 중사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요거는 100분의 2로 줄이겠습니다. 공차를. 가공 여유도 0.2에서 1로 줄였죠. 자, 스텝 5번은 볼앤드 밀은 그래서 공구 직경의 30% 이하를 쓰겠습니다. 88볼이에요. 8볼 곱하기 30%면 0.3이에요. 이하라고 했어요. 일단 0.3, 30%는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엔터니까 2.4mm네요. 요거 써도 상관없는데 2mm로 할게요. 그러면 이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텝다운은 얼마 정도 할 거냐면요. 그래서 1mm 이하로 할게요. 수지니까 한 2mm씩 작업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볼로 작업을 하더라도 얘가 또 깊이가 깊으면 원하는 값만큼 이 형상에 또 수턱은 볼로 써도 그래서 가공 간격의 깊이 기준에서 또 살짝 또 남게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큼 1mm 이하로 할게요. 그러면 1로 써도 되고 뭐 이하니까 0.7 써도 되는데 그냥 1로 갈게요. 정사계에서 조금 살이 많아도 수질이라서 절삭정이 좋아서 이제 아세탈로 했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1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황장삭의 아래쪽에 보면 남연 부분. 그래서 황장삭은 어디에서 하냐면요. 1차 항삭을 걷어내고 소톡 형삭 부분만 찾아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툴패스를 기준으로 할 건지 소톡 모델 기준으로 할 건지 소톡 모델은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툴패스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어떤 툴패스? 황삭에서 가공을 걷어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차단해서 황장삭 툴패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 거요? 클릭해서 황삭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미절삭 영역 찾아서 지금 황장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삭 개념으로 J를 붙였어요. 자, 그리고 옵셋이라는 부분에서 스파이럴과 컷업 제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둘 다 체크 해제. 근데 이 스파이럴은 체크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스파이럴 체크 해제, 컷업도 제거 해제. 우리가 수지여서 요거 해제합니다. 컷업 제거 제거를 체크를 하면 좋으면 중간에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좀 다듬어 주는 게 있는데 어차피 이거 가공 간격도 있고 가공 간격 2mm 그 다음에 깊이 1mm가 있기 때문에 컷업은 기본적으로 크게 발생이 돼요. 정삭은 들어갈 겁니다. 살짝 이런 부분을 제거 안 한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재질이 검형 재질이다. 이러면 당연히 얘를 체크를 해줄 거예요. 조건도 앞에 있는 값도 달라질 거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또 조건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스파이럴과 컷업 제거는 해제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평면과 순서는 자동으로 디폴트를 따라갑니다. 복사를 했기 때문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리더 링크는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리더 링크는 달라져야 돼서 자, 리더 인을 일단은 없음으로 해 놓을게요. 요건 제가 툴패스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설명을 하면서 요거 조건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설명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에 맞춰서 조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음으로 갔고요. 시작점 이거는 급속 높이 이거는 앞에 거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안 만질 겁니다. 복사했기 때문에 따로 안 건드려도 돼요. 그리고 시작점도 앞에 거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안 만질 거고요. 끝점도 복사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단 절삭 조건은 바뀌어야 돼요. 공구가 보랜드밀로 바뀌었고요. 직경도 10에서 8로 줄어들었고요. 절삭량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회전수는 7000rpm에 그 다음에 절삭 피드는 3000 플랜지 피드는 그대로 600을 두고 스킨 피드도 8000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 그리고 확인. 자, 리드링크 부분을 제가 리드인에서 없음으로 바꿨으면 기본값은 뭐냐면 플랜지 G01로 찍고 내려가는데 그때 G01 피더가 플랜지 피더 G01로 Z축으로 600으로 600은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아요. 어쨌든 찍고 내려갑니다. 600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찍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요 창을 닫아놓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먼저 항삭부터 볼 거고요. 항삭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 놓습니다. 항삭. 그리고 뷰미를 클릭을 하고요. 속도는 빠르게 해놓고 그리고 플레이를 제일 빠르게 해도 되겠네요. 여기 무지개 쉐이딩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르게 쭉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번에는 해서 황장사계, 중사계에서 이걸로 체크해 놓고요. 속도를 조금 내려놓을게요. 자, 요게 이제 계단져 있는 형상에서 위에서 봤을 때 전화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 돼 있고 이쪽 방향으로 라운드 있어요. 깊이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 형상에 타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타원에 가까운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더 걷어낼 때 이 형상에서부터 이 형상 모양 있죠. 외곽 모양대로 옵셋하는 제가 아까 라스터 가공에서 황장삭은 그래서 모델 옵셋으로 바꿨거든요. 모델이라는 모델 형상, 여기 모델 형상대로 바깥에서부터 툴패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툴패스가 요거 엣지 끝단 엣지 요거 형상 모델 기준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요 형상대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가고 그다음 또 안쪽으로 이제 2mm 옵셋 되면서 이제 안쪽으로 작업이 돼요. 만약에 출발점을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할 때 공부의 진입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깥에서부터 수평 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바깥에서부터 수평 원으로 형상 기준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따라서 돌면 돼요. 진입. 그 다음에 끝날 때 진출은 여기서 수평 원으로 빠지게끔 할 거예요. 자, 요런 거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옵셋하면서 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수평 원으로 진입을 할게요.
해서 수평 원호. 대신에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요? 수평 원호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요. R값을 아예 작게 하든가 아니면 여기는 해서 아까처럼 램프로 원호로 돌면서 진입을 하는 게 낫긴 해요. 일단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 원호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찍고 내려가서 이 형상대로 옵셋되면서 작업이 되는지 볼 거예요. 일단은 가운데보다 살짝 왼쪽에 놔두고 플레이. 자, 형상에서 바깥에서부터 이 모양대로 옵셋이 돼서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작업이 됩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와요. 모델 옵셋. 중간에 얘가 끊겨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이거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고요. 여기에 폭이랑 이쪽 폭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설명한 거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옵셋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이쪽 폭거리, 여기의 폭거리, 그 다음 여기의 폭거리가 달라서 이런 형태. 정확하게 가운데서부터 일정한 폭으로 했으면 아까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툴패스 모양대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보랜드밀러 작업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보면 살짝 계단이 져요. 그런데 수직의 부분에는 그진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제도로 형상이랑 그진 가깝게 만들어주는데 완만한 구간에서는 보랜드밀러 작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요게 가공 간격 2mm, 깊이가 1mm이다 보니까 저게 주름처럼 여기에도 스톡은 발생이 생깁니다. 안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사에는 0.1mm, 여기는 0.1mm, 여기는 0.1mm 이상 나더라도 피치를 조금씩 해서부터 쭉 걷어내면 여기는 가공한데 큰 수지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바깥에서 접근하고 나가는 진입복귀. 여기 안에 좁은 공간에서 진입복귀를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비밀은 닫고 자, 일단은 툴패스를 숨기겠습니다. 항장삭을 이용한 중사 아이콘 눌러서 숨겨놓고 여기서는 설정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들어오고 설정에 들어가서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진입복귀 들어간 다음에 리드링크 되어서 리드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방법을 할 겁니다. 리드링크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는 게 마지막 여기 있는 것 그래서 항장삭의 중삭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단에 리드링크 그래서 리드링크는 어디에다가 적용이 되냐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툴패스 기준으로 해서 리드링크가 적용이 돼요. 아, 나는 여기서 리드링크를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얘를 활성화시켜 놔야 돼, 항상은. 어떤 게 활성화되어 있냐? 어떻게 해요? 요게 황삭이고 1차 공정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황삭의 중삭으로 했던 2차 공정인데 글씨가 얘가 좀 굵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황삭 글씨 앞에 꺽쇠 표시가 있어요. 요게 지금 활성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꺽쇠랑 요게 글씨가 진하게 굵게 돼 있는 거는 요게 지금 활성화돼 있고 나는 얘를 활성화시키겠다. 황삭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활성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꺽쇠 표시가 첫 번째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진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리드링크를 설정을 하면 어디요? 황삭에서 진입 설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공정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툴패스는 안 보이게끔 전국 클릭해서 회색으로 숨겨 놓고요.
자, 그러면 진입을 리드 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형상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평 원호, 진출도 수평 원호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드 인의 첫 번째 선택에서 삼각형 클릭해서요, 수평 원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호의 회전 각도는 90도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3R 정도 할게요. 2R로 좀 작게 해도 되고, 자, 원호의 90도 반지름, 회전 각도 90도에서 반지름은 2로 할게요. 2나 3이나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까 형상이 툴패스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진입을 할 때 여기서 원호로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원호. 근데 원호로 접근을 할 때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시작점, 중심점, 끝나는 저점이 지금 요 그림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러면 여기가 회전 각도가 몇 도냐면 180도가 돼요. 180도. 근데 90도로 했으니까 얘가 회전하는 부분이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니은자로 만들어 볼게요. 요 사이가 직각 90도다. 그러면 원호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생성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원호 회전 각도가 90도. 그 다음에 원호의 크기, 이 R값의 크기가 2R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진입, 리드 인이라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 진출, 리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요거 크기랑 똑같이 90도 회전 각도에서 크기로 2R로 하고 싶다. 여기서 여기도 2R로 하고 싶다. 얘랑 같은 크기로 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지금 리드인 설정을, 리드인 설정 값을 어디로? 리드 아웃으로, 여기 있는 값을 리드 아웃으로 카피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요걸 선택을 하면 리드 아웃 데이터를 리드 인에다가 적용하다는 거예요. 여기 초기 값이 다 000이면 다시 얘도 없음 000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자, 요게 첫 번째는 요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바로 안 보낼 거고요. 두 번째가 세팅 값이 있어요. 두 번째 세팅 값은 여기 공간에서 여기서 2R로 접근해서 원호 돌고 2R로 빠져나기는 공간이 좁아서 안 돼요.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그래서 램프 옵션에 툴패스, 어차피 툴패스가 원호 형태로 만들어져요. 각도는 그냥 10도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분 높이는 한 1mm로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고 두 번째 그리고 리드인 설정을 여기 있는 리드인 설정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수평 원호 두 번째 램프를 리드 아웃으로 카피할 거예요. 이거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리드인은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드인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툴패스가 다시 계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드 아웃에 가가지고요. 리드 아웃. 첫 번째는 수평 원호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 필요한데 참고로 여기서 나갈 때는 뱅글뱅글 돌면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접근할 때만 하고요. 요거는 뭐요? 없음을 해서 그냥 바로 수직하게 빠져도 돼요. 아니면 살짝 떨어뜨려서 수평 원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얘 값이 있으니까 요거는 없음으로 하도 돼요. 요거는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드 아웃 요게 수평 원호 2R입니다. 요거는 살짝 1R로 줄여주고
아니면 이 그대로 가져가도 상관없고. 자, 리드 아웃 적용. 자, 그러면 학대에서 수평 원으로 진출이 됐는지 확인할 거예요. 만들어졌는지. 다시 툴패스를 체크를 해서 살펴볼게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게 90도 반지름에, 요게 주황색이 있어요. 주황색, 요게 리드인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요 반대편에서 형상이 끝났죠. 아까 보니까. 반대편에서 끝난 부분이 진출, 리드아웃이에요. 이렇게. 바깥에서 나온 것. 왼쪽이 들어가고 이 형상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리드아웃이에요. 원형 포켓도 볼게요. 원형 포켓은 살짝, 그래도 생겼다. 여기도. 그럼 문제가 없네요. 살짝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플랜지예요. 701로 내려가서 리드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곽 돌고 빠지는 부분은 이렇게 큰 원호로, 요거는 원호는 끝나는 것을 좀 줄여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오고 살짝 떨어져서 원호로 안쪽으로 오면서 빠져나오는 거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황장사까지 툴패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